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닭울음 소리로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할 내용이 진주에 위치한 구 지수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의 지형이 귀한 닭이 알을 품은 금계포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울음 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부자소나무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막힌 사연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즉, 이 학교 출신자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 경영인 중에 30%에 해당될 정도로 이 초등학교를 나오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학이 가능하다면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부자소나무의 사연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의 활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조직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기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지식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싶지만 영상 분량 조절 때문에 간략히 언급하곤 합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수도는 서울이죠. 정신문화의 수도는 안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 수도는 어딜까요? 지수초등학교가 우리나라 기업의 메카,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중심 역할을 한 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부흥, 기업의 글로벌화를 꿈꾸고 그리고 실현한 그런 곳이 바로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선 구 지수초등학교의 위치는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있고, 이 마을은 허씨와 구씨, 양성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촌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는 1921년에 개교했는데 1922년에 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LG그룹 창업자 구인의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재 학생이 소나무를 학교 본관 중앙 위치 하단에 심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이 세 분이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우리가 부자소나무라고 합니다. 사연이 많은 나무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소나무를 기념식수한 것인데 이 소나무가 100여 년 모진 사연을 간직한 채 홀로 교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소나무가 기념식수 됐다고 알게 됐을 때 초등학교 졸업 후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심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재학 때 3명의 청소년이 심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학생은 그러면은 왜 무슨 이유로 학교 교정에 소나무를 심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문에 답을 해보면 아마도 조홍재, 이병철, 구인내 세 분이 우위를 다지고 친분이 변치 말기를 바라는 뜻으로 심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고 헌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심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분의 성씨가 구씨, 이씨, 조씨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집안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국민 생활, 국민 먹거리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심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마음에 담은 큰 뜻을 피와 땀으로 열정으로 우애와 화합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의 가난을 물리친 용감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찾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경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무식쟁이들은 상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업, 기업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큰 고마움을 주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업 상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196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오늘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부자 마을, 부자 도시,
그리고 부자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 좋은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좋은 기업이 있는 곳이 잘 살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거듭하고 부강해진 것은 1960년대 초부터입니다. 왜 그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였고 그 이후에는 왜 부강해졌을까요? 그냥 되는 것일까요? 북한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 태국도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1960년대 초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의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나라에 보면 아주 비겁하고 야마리까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줄기차게 속이고 협박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뛰어난 국가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무식한 인간들이 독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데 독재를 하면 국민,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 국가는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독재자가 국가 경제 부를 통제하고 국민에 돌아갈 이익을 독재자 자신이 착취하기 때문이죠. 196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무식하고 게으른 국민, 이런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을 국가 지도자가 육성하여 새로운 기업 활동을 열어주었고, 이에 기업인들은 충실히 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가 경제 발전에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기적적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세계 인류 기업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효성그룹, 현대자동차, 포스코, K팝, K컬처,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방위, 치안, 의료, 인터넷 등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있어서 마을 주민이 잘 살고 도시민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업이 좋으면 국민이 잘 살게 될까요?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어떻게 그 마을과 도시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 경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경영학은 기업이라는 조직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영리 추구, 이익 극대화, 고객 만족 등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 일반인 중에 대부분은 학생들처럼 이렇게 가볍게 그냥 대답을 하곤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대로 답변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이것은 기업이라는 조직체를 비하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기업의 이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소비자인 학생이 소비자죠. 소비자인 학생, 교수,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런 주체가 소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무작정 이익을 주기 위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일까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이지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겠죠.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인 소비자가 먼저 이익을 취해야 공급자인 기업의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사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는 것이죠. 망해버립니다. 기업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남는 것이 없으면 생산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고 기업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생된 이익은 누가 창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아이디어, 혁신,
그리고 창조 이런 등등의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고 자신, 기업이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을 영리 추구, 이익 추구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소비자 이익은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업은 소비자 이익, 기업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구촌 세상을 발전시키는 대단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는 나라가 부강하고 그 도시가 잘 살고 그 마을이 부자가 됩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 이익의 크기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동일합니다. 옛 지수초등학교를 졸업한 세계 최고 기업가 이병철 부인내 조홍재, 그리고 여기에 삼성물산 사장 허정구, 그리고 LIG 창업주 구철해 등 대한민국 기업의 중심에서 활약해왔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지수초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세계 지구촌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특별한 초등학교는 아마도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뜻과 강대한 포부가 담긴 청소년 시절에 심은 부자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스토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새 시대에 맞는 지식으로 포장해서 더욱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뻔한 사실도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비겁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머리가 숭숭 구멍이 난다고 해놓고 자신은 뒤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억지 생떼를 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50배 더 많은 양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옛 지수초등학교에 심어진 부자 소나무는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꿋꿋하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1960년대부터 최고의 역사, 최고의 부흥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바르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야겠습니다. 부자 소나무와 함께 말이죠. 구독자님과 함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